시간에는 308조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네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사례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다른 판결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16개 조문 중에 308조의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해가지고 약식명령 했더니 벌금 내세요 했더니 억울합니다 해가지고 정식재판 청구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근데 벌금 50만 원 해가지고 아마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했을 때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거 보면 무죄를 주장했겠죠. 그런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해가지고 범죄 사실은 일반 음식점 영업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폐기용, 교육용,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데 거기에다가 폐기용이라든지 교육용이라든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벌금 5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제 피고인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나온 거예요. 영업장 주방을 수색함에 있어서 입회한 사실이 있지만 수색에 동의한 사실은 없었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으면 동의하고 말고 할 게 없을 텐데 영장 없이 왔습니다. 영장 없이 와서 수색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수색한다는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래 옆에 있었긴 했다. 근데 난 수색에 동의한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가사 수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색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식용량 유통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하고는 엉뚱하게 유효기간이 지났네 뭐 어쩌네 해가지고 교육용이네 폐기용이네 해가지고 딴 방향으로 결론이 난 거죠.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면서 위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처음이 잘못되면은 형사사건은 처음 절차가 잘못되면 줄줄이 잘못되는 거죠. 해가지고 제출한 사진 이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 해서 이래저래 해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살피건대 법원이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법원을 살펴봤어요. 해가지고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네요. 영업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대표자가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렸고 동의하에 주방에 들어갔고 동의하에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왔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 피고인이 알겠다. 점검해도 된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위반사항이 적발할 때까지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고 안내도 해주었다. 제시문을 읽어주었고 점검하겠다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동의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결론이 맞는지 그게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출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항상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고 있다. 영업장 안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러 왔다고 자꾸 점검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까지 피고인도 있었다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까지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제시문도 읽어줬다. 점검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피고인이 알겠다고 점검해도 된다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0만 원 내세요.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점검을 실시한 거예요. 점검. 수사하는 사람이 점검을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먼저 들죠. 어디 갔을 때는 형사등법 215조 영장, 압수수색 검증 영장 신청 요건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이제 영장도 받고 현장에 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원래 강제수사를 엄격하게 되는데 동의를 했더라도 상대편이 동의를 했더라도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가서 동의도 받고 수색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는 모르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점검하러 간 자체가 적절한 거냐, 이게 여기에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동의한 게 문제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특별사법경찰은 수사하라고 이제 그 권한을 준 건데 그 수사하려면은 어디 영업장을 가려면은 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뭐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 그걸 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점검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걸로 보여요. 해가지고 이거 보면은 형사소송법 245조 15부는 특별사법경찰 관리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강제수가 필요하면 영장을 받는 거고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거니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영장을 받아서 현장을 가는 거고 아니면 가서 동의수색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점검 왔다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 왔다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혐의가 있어서 왔다 이렇게 내가 혐의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왔다 이런 설명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좀 들여다봅시다. 있으면 내가 그때 인식하는 거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된 걸로 보여요. 지금 이게 적절한 건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요. 자, 해서 특별사법경찰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없이 점검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금 이거 한 거 보면은 점검이라는 것은 행정조사를 의미한 것 같아. 이렇게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나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진전이 되는 거죠.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직무 범위를 한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한 거지. 그 직무 범위에서 행정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한 거는 행정조사원은 별도로 또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뭐 출입 저기 가서 뭐 장부도 보고 뭐 이렇게 시료도 채취하고 이렇게 할 그 행정조사원의 권한을 따로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조사원하고 특별사법경찰하고는 완전히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조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따지지 않고 판사도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를 않았죠. 이렇게 판결문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신고 제보 등 아무런 상황 없이 가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조사원 중에서 이제 특별사법경찰 지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특별사법경찰증 관리 지명서도 있고 행정조사원 증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행정조사를 하려면은 행정조사원증을 제시하고 행정조사 기본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고 수사를 하려면은 특사경증을 제시하고 영장을 가져가든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동의수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이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면서 행정조사를 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행정조사를 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근데 판결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놨네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현장에서 수사 목적, 이게 결국엔 이제 수사 목적의 행정조사가 된 거잖아요. 순수한 행정조사하면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취지는 이거 억압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계도하는 거예요. 계도. 좀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 행정조사라고 사무실에 와서는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따지지 말고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가지고는 행정조사로 왔습니다. 해가지고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서 하고 사무실에 와서는 자 나는 이제부터 수사관입니다. 나오세요. 피의자 출석 요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같은 사람이 역할을 이렇게 할 때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그건 별도로 따지고 그것까지 하면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행정조사하고 수사는 뭐가 다르냐?
지금 여기서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이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해서 행정조사에는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하지 않아요. 좀 전에 그 이 판결문처럼 특별사법경찰관이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건 행정조사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사는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수사를 하면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겠죠, 이게. 그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 좀 그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은 물론 정식재판 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도 단속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판사가 봐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네 그러면은 판사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그걸 따져볼 수도 있는 건데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하나? 그것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디등이 수색을 하는 동안 함께 입회한 사실이 있고 지방회의처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이 피고인에게 제시했던 제시문을 보면은 조사 및 범위의 내용란에 그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위반 여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됐다 이걸 가지고 온 게 아니야. 어떤 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 해가지고 앞에 기재한 것처럼 적발될 때까지 계속 본 거예요 이게. 이것도 뒤져보고 저것도 뒤져보고 하니까는 유효기간이 지난 걸 이렇게 했네 해가지고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행정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같은 식품위생법 조사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제 사후영장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는 현장 사진도 증거 능력 문제 삼고 있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위 현장 사진은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범행이 행하여져 있건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가 거기서 했던 이제 판결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잘 된 거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1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항소해봤어요. 이렇게 의정부 지방법원 2021로 해가지고 이게 2020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이게 2심에서 항소했더니 또 그 변호사도 또 있었죠. 뭐 피고는 혼자 못할 테니까 항소를 기각한다 해서 별일 없네 이렇게 다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항소 이유 요지 그래가지고 변호인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엄청 손해를 본 거죠. 벌금 50만 원도 냈고 1심 변호사 비용, 2심 변호사 비용 해가지고 비용도 또 엄청 들어갔고 그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항소이의 요지 해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주장 이래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였을 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심하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1심하고 다 똑같아. 수색에 동의했다고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업소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보관된 사실 발견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해서 불법 식용란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뚱한 거 발견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계속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판단. 2심에서도 판단하는 거죠. 해가지고 1심하고 똑같아요. 그냥 1심하고 해서 이렇게 여부 등 해가지고 등이라고 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이 사건 영업장 주방에 대한 수색은 안내에 따라 개시됐다 이렇게. 불법 식용란 사용 여부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수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법 식용란 사용 여부에 한정해서 조사해달라 수색을 중단하다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 사람 피고인이 잘 모르니까 거기서 또 뭐
이의제 계약을 했다 잘못하면 가게 문 닫을 수도 있는데 그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수도 있겠죠. 위축이 되겠죠 이게.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뭐 혼자 온 것도 아닐 테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수색을 중단한 등의 요구는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D 등이 이 사건 영업장의 주방을 수색하다가 이렇게 발견했을 당시 항의하지 않았던 점,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 잘 항의하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건가? 이런 취지로 돼 있네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네가 뭘 좀 현장에서 그때 주장 좀 하지 그랬어. 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네가 아무 주장도 안 했으니까 그냥 다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네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색 장소를 이렇게 쭉 했는데 수색에 동의했던 거 타는데 수색했으면 이제 수색 조서를 작성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나오진 않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되는 판결문 첫 번째 308조의 첫 번째 할 때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문에 보면은 왜 수색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어?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수색조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결문을 보면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짚고 넘어가고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불처벌 적용은 이거는 식품위생법 관련된 거니까 넘어가고 해서 아무튼 2심에서도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영장주의 문제가 안 된다. 이미 수색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하면서 2심에서도 죄를 범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온 건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동의했다는 이유로 다 일사천리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광주지방법원과하고 한번 광주치 법인데 범자로 되어 있네. 이게 판결문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의정부과하고 광주과하고 한번 같이 바로 연결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수도, 아까는 식품위생법인데 이거는 하수도예요. 하수도도 이제 특별사법경찰이 가서 하는데 이 사건은 일반경찰이 가서 한 거가 좀 다르고 이거는 신고를 받고 나간 거예요. 신고를 받고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을 가지고 간 건데 그런데도 이게 여기 무죄가 선고됐는데 아까 거는 의정부는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 없이 그냥 가가지고 행정조사하듯이 했는데도 유죄가 선고되고 이게 좀 극명하게 차이가 좀 났죠. 이게 해가지고 중간 거 이게 이제 앞에 거 이런저런 거 다 빼고 요거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첫 번째 걸 보시면 되니까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수세식 변기 설치 여부 해가지고 문답을 하던 중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사진 촬영했다 해가지고 부합하는 사진들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에 것도 뭐 이런저런 증거 얘기를 했겠죠. 당심에 판단해가지고 2심에서 판단한 거를 보면은 여기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영업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죠. 화장실 및 수세식 변기를 확인하고 뭐 유통란 그거를 뭐 확인하고 이런 거 사진을 촬영됐잖아요. 앞에서도 식품위생법도 딱 요거 하수도법, 식품위생법 그것만 다르지 진행 과정은 비슷하게 다 된 거예요. 행위가 형사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인지 질문하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식품위생법 사건도 가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겠죠. 여기서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거 진술거부권 고지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저 피의자 신문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에서는 엄격하게 따지고 의정부에서는 엄격하지 않게 따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죠. 해가지고 이해 사항에 대해서 본다 해가지고 내부에 들어가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 식품위생법의 영업장에 들어가가지고 유통난 유효기간 경과한 거 이런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거기서 사진 촬영했잖아요. 해서
이렇게 주거지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수색 병기를 설치해가지고 하수도법 위반한 혐의 유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 임장해서 화장실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방문해서 화장실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것은 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색 검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가는 건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 인정했을 때 이제 영장 이렇게 하는 거죠. 영장이 원칙이죠. 다만 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수사니까 이제 영장하진 않는데 이것은 동의를 받았다는 게 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취지죠. 이 사람은 그 동의의 의미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감히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 거부하고 그러는 배짱이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 다 그냥 어떻게 뭐 대응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해서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개인의 주거지 영장 없이 영업장, 식품위생법 영업장에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들어가 광해의 의미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에 들어갈 때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수사관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또 이렇게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의정부 사건은 지금 동의를 했네요. 안 했네. 막 다퉜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동의한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광주권은 그 명백하게 입증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럼 아까 그 사건도 광주에 와서 재판받았으면은 그 동의한 게 인정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법원적 이거 308조의 2 이렇게가 2차 증거도 이제 못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검증 과정에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거지인의 영업장 아까 그 의정부 사건의 식품 사건에 영업장 내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임의성 있는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가 사건 수색 과정에서 이걸 거부할 수 있고 퇴거할 수 있고 이런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임의동행하는 것처럼 임의동행할 때 그 임의동행 거부 이탈 퇴거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동의 수색도 이렇게 그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거부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알려주면 명확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랬더니 그걸 동의를 친 거예요. 의정부에서는. 근데 광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내가 이거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불편하면 퇴거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들어가서 보려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들어와서 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이 피고인의 임의성 있는 동의하에 적법한 임의수사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영장도 사전 사후 영장도 없었다 해갖고 위법하다는 거 들어간 게. 그러니까 식품 같은 사건도 의정부 식품 사건도 광주에서 보기에는 위법하다는 거죠. 위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사관은 이 사람이 그 법정에 나와서도 그냥 예라고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법원에서는 그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사진을 찍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통보하는 거 이렇게 사진 찍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 동의한 거로 본 게 아니라 의정부에서는 다 동의한 걸로 봤는데 여기에서는 통보한 거예요. 통보 이렇게 동의 예라고 하긴 했지만 그 당시 수색이 병기성을 취하해가지고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통보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의정부에서는 수사관 쪽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고 여기에서는 피고인 쪽 입장도 고려했고 뭐 이런 좀 차이점이 느껴지죠. 그 당시 피고인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그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8조의 2 이렇게가 2차 증거도 이제 못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검증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 경찰관은 주거지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등 피처 분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에도 수색 조서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수색 조서를 작성한 바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의정부 사건에서도 수색 조서를 작성했는지 그거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질문하는데 그거는 그 진술거부권 고지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요새는 그 체포할 때 진술을 거부할 사의 변변, 범죄 사실의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명할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진술 거부권 고지를 알려주잖아요. 그 체포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가지고 체포할 때 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냐면은 체포하고서 데리고 오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면 현장이라든지 그 신문하는 거는 똑같죠. 피의자 신문 저기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동의 수색도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 혐의자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는 피의자 신문하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었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하지 않고 아마 이제 가서 막 확인서를 받고 그 명목은 이렇게 행정조사 익숙하다 보니까 확인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는 확인서라기보다는 진술서 이렇게 받아서 그때 이제 그 진술 거부권 이런 것도 고지하고 막 이런 것 서류도 붙여야 되는데 이 고지하지 않아 가지고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이런 해서 이 판례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 진술 거부권 고지한 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고지하지 않은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촬영 사진 이런 것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해가지고 촬영 사진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 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 아까 의정부 사건에서는 그 긴급성 뭐 이거 해가지고 그 인정을 해줬죠.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저 사진 찍은 것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정부 사건하고 이 광주 사건하고는 같은 유형의 사건인데 결론은 정반대가 되는 그렇게 의정부 사건을 상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고했으면 대법원에서도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상고했는지 여부는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이 광주 사건도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정부 그 판결문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점들, 이거 점검식으로 이렇게 범죄 정황도 없이 그냥 특별사법경찰관이 행정조사 하듯이 가서 아무런 단서도 없이 가가지고 한 거를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동의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유죄 선고가 돼버렸는데 그게 과연 광주지방법원 판결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적절한 건지 또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봤을 때도 적절한 건지 제가 이제 특별사법경찰 그 수사실무 강의를 하면서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을 소개하면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수사하면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정리해주는 정리해주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수사지휘 할 때도 그런 부분이 거의 잘 다뤄지지 않고
근데 판결문에서는 또 이렇게 광주과하고 의정부과하고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판결문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그런 기준되는 판결문이라든지 특별사법경찰은 이제 검사 지휘를 받으니까 대검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딱 되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거기에 따르면 되니까. 근데 지금 그 명확한 그게 없으니까 혼선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담스럽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조사하고 수사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라고 지명을 해놓은 거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행정조사를 하려면 행정조사원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의 지휘를 가지고 행정조사하듯이 수사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봐도, 의정부에서는 안 그랬지만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봐도 당장 나타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항상 의정부지방법원에 그런 판사 같은 그런 사람들만 만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정부에서는 그랬는데 해가지고 했더니 광주지방법원 판사 같은 사람이 딱 나오면은 무죄가 선고되겠죠, 그게. 그러니까는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좀 중시해가지고 그 절차를 지켜나가는 그런 수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308조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30분이나 됐네요. 이렇게 판례 2개를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